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의학과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식이요법과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이 있는데, 우리 임상에서 진료 시간에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환자분과 좀 상담을 할 수 있으나 운동요법에까지는 시간상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운동을 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평소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까지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시 이점으로서는 먼저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간에서 포도당 합성이 감소해서 혈당이 조절됩니다. 장기간 혈당이 조절하게 되면 만성합병증의 개선이 있고, 또 운동을 하게 되면 고지혈증이라 하는 이산화질혈증이 개선이 되고, 또 고혈압까지 개선이 되어서 심혈관의 건강에도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또 우울증이나 삶의 질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식전에 하는 것이 좋은지 식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하게 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요. 식후에 했을 때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식전에 하게 되면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식전에는 이미 혈당이 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지방이나 이런 것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또 혈당도 잘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복 시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거나 경구용 혈당 강화제 중에 이제 혈당을 낮추는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복 시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식후에 운동을 하는 장점은, 식후에는 혈당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하게 되면 식사로 통해서 올라온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또 장시간 또 운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반면에 식사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겪지만 위장에 소화에 부담이 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육 운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에어로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영이나 사이클, 이런 거, 체조, 걷기, 달리기,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무산소 운동은 우리가 힘을 쓰는 그런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저항성 운동인데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운동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구자마다 좀 내용이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50대 50 반반 하자는 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70%, 무산소 운동을 30%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 시간은 보통 이제 한번 운동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 이제 등에 땀이 촉촉하게 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을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즉 30분을 5일 하기 때문에 150분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운동을 30분을 꼭 몰아서 하지 않고 10분씩 3번 나눠서 운동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운동에는 이제 저강도, 중등도 강도, 고강도,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의 강도가 이제 여러 책에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제 학회에서 권하기는 중간 정도의 운동, 중등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꼭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이제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운동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저혈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또 당뇨병의 약제 중에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꼭 저혈당이 이제 위험을 생각하시고, 또 운동하는 중에 허기가 느껴지거나 이럴 때는 또 그런 저혈당에 대한 대비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맨발 걷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어떤 것을 할 때 주변에 유리 조각이나 이런 것들, 발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운동을 할 때도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운동화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꼭 발을 잘 이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운동을 하는 중에 어지럽거나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운동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거나 또 이제 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막상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하고 난 후에 혈당을 재어보니 혈당이 더 올라가서, 선생님 운동하고 나니까 혈당이 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첫째는 이제 운동하는 시간대가 아침 공복 시에 운동하게 되면 그때는 마침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자기 전보다 아침에 혈당이 더 높다는 그런 영상에서도 나오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콜티졸이라는 것이 나와서 혈당을 더 올리는데, 그 시간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겐이 분해가 돼서 이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이 굉장히 높은, 즉 당화혈소가 7이 넘어가는 환자분들에게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하기 전보다 운동하고 난 후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중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 몸이 생리적인 이제 방어 기전으로서도 혈당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운동을 이제 꾸준히 장기간 하게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난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에 환자분들에게 운동에 관해서도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또 얼마만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저혈당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등산을 간다든지 내가 오늘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약제 중에 혈당을 낮추는 약제를 반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날만은 인슐린도 양을 줄여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당뇨병이 생기기 전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병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당뇨병 환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